자, 그리고 그 부실 투표 문제, 투표한 문제가 아직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참 뭐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와 저는 뭐 거의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저하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유시민 씨가 무슨 네트워크 있다, 간첩이다 이런 개소리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제가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김민석 총리와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 같이 뭐 개인적으로는 뭐 영광이죠. 제가 김민석하고 가깝다. 제가 친석이다. 친석계 대표 스피커다. 뭐 이런 평가를 우리 유시민 씨가 해주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고맙긴 한데 김민석 그 총리에게 누가 될까봐 그게 이제 걱정인 거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 20년 전쯤에 김민석 총리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잠깐 만난 거. 이게 이제 2년의 전부 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김민석 총리나 저나 생각이 비슷하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보는,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시각 자체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그 정치적 뿌리가 한마디로 그 정치적 뿌리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신봉자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도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고 또 우리 김민석 총리도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저하고의 공통점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저도 국민주권 민주주의, 당원주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이 절대적으로 옳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다. 그 정치인들은 국민의 머슴으로서 국민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철학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하고도 철학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정치 평론을 하다 보면은 두 분의 생각과 비슷한 어떤 평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쿠쿠 촐랑이님. 그래서 굳이 인연이 있다라면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김민석 총리하고 저하고 굳이 인연이 있다라면 그건 이제 어떤 인연이냐면 철학의, 정치 철학의 공통점이에요. 주여환님? 이게 제가 한자여서 성함 못 읽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님을 지지하려면 민주당 권리당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번엔 늦으신 거예요. 6개월 전에는 권리당원이 되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늦었는데 다음에라도 여러분들이 꼭 당원 가입하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힘이 좀 되시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정치 철학의 인연이 있다. 정치 철학 동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부실투표 선관위 사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거 뭐 자작극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거 김민석 총리가 젊은이들 못 만날 게 뭐가 있습니까? 닦아놓고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성춘향님, 최평님 오늘도 최고 짱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게 보수건 진보건 간에 극우건 뭐 극우는 국민이 아닌 거예요? 진보만 국민인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대통령이건 총리건 이념 성향을 떠나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니까. 진보 국민만 주인이다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보수 국민은 머슴이다. 이게 무슨 국민주권 민주주의 아니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뭐가 불만이 있으면은 당연히 총리가 가서 대통령이 가서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국민주권 민주주의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일을 안 하잖아.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가 그 당연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오늘 바로 우리 같은 국민주권 민주주의 동지 김민석 총리가 뭐 제 방송을 보신 건지 또 이심전심이 돼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젊은이들 만났어요. 그 전현직 총학생장단 이게 뭐 보수 구구 젊은이들이죠. 이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청취하는 이런 일정을 했습니다. 요 소식 함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도시의 농부님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김민석은 80년대 중반 운동권이 가장 강할 때 리더 중에 리더였고 서울대 출신입니다. 운동권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시각 이걸 걱정한 겁니다. 운동권도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386 친문 386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커졌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사실
그 운동권 선배들보다, 그러니까 뭐 임종석이니 이인영이니 뭐 이러시는 우상호 이런 분들보다 제가 운동권을 더 오래 했어요. 학생 운동만 해도 10년을 했고, 뭐 그 외에 그 졸업하고도 시민단체에서도 10년 이상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운동권이라고 그래서 다 386 정치인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도 운동권 출신이지만 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권을 그 일반화해서는 안 돼요. 사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근데 민주당에 그 극소수잖아요. 사실 민주당 와서 정치하는 386들이 386 전체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뭐 전대협 100만학도, 한총련 100만학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 지금 전대협 100만 명이 들어가가지고 민주당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 금배지 단 사람 그 몇 명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린다고 운동권들 그 몇 명 때문에 나라가 우리 운동권들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민석 총리는 결이 달라요. 그 전대협 386들하고는 또 결이 다른 그런 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선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론 부족하다면서 재선거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요일 8시 뉴스 첫 소식은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저녁 SNS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선관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들을 만나 선관위의 고위직이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야당의 재선거 주장에는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문제 제기와 분노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이게 참정권의 침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하겠다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는 부족하다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는데 국민의힘도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만큼 여야 협상을 거쳐 조만간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일정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아, 주여름님이시군요. 예, 한자가 제가 몰라가지고 못 읽어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바른 정치 방송 해주셔서 계좌로 소액 후원했습니다. 아, 또 계좌 후원까지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김민석 총리나 이 불이 불필요하게 번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지금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죠. 대통령께서는 이미 뭐 김민석 총리는 국정조사건 특검이건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합수본까지 구성을 하도록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예, 쿠쿠촐랑이님, 저 민주당 권리당원 20년 댓글 손가락으로 쳐지지 않는데 최평영님이네요. 저 73년 AB 정말 웃기고 있어요. 따지면 제가 올드인데 뉴로 넘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시민 사기꾼 최욱 머슴한테 갓을 씌워줬더니 지가 양자인 줄 알아요. 뭐 유시민 양자인 줄 알고 떠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담하게 하면 돼요. 왜 빌빌대? 아까도 보니까 민주당에서 뭐 국정조사를 발의하고 뭐 헌법 개헌을 하겠다. 아니 지금 개헌이 문제예요. 당장 불이 났는데? 예? 아니 이건 대책을 지금 불이 나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내놓는 대책이 뭐냐면 소방차를 사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불을 끄고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아니 지금 뭐 개헌 얘기가 왜 나옵니까? 불 났는데 소방차 사올게요 내년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무능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무능한 사람들이 민주당 지도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정청래 하는 짓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몇만 명이 시위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청래가 SNS에 가끔 심호흡을 하며 하늘을 봅니다. 나는 잠시 머무는 바람. 혼자서 이제 맛이 갈 때가 되니까 혼자 센티해져가지고 나라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정청래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왜 정청래가 이러고 있냐면은 뭘 해야 될지 알아야지 이거를. 이거 특검을 해야 되나? 이재명 정부에서 어쨌건 이재명 정부인데 특검하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거 되는 거 아니야? 뭐 겁이 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선관위가 독립기관인데 그게 정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그 일베 애들이랑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레도님 감사합니다. 예? 김영광님도 감사드리고요. 아니 선관위가 독립기관인데 이게 정부랑 무슨 상관이에요? 선관위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런데 지금 정청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야 이거를 내가 지금 특검을 하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한병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를 특검을 우리가 막 세게 나가면 이재명 정부를 우리가 공격하는 이런 꼴로 보이지 않을까 겁이 나는 거야. 안 그래도 이제 반명이라고 문조털레 이유로 찍혀있잖아.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몸살이느냐고 뭐 국정조사가 어떠니 개헌이었더니 아니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아니 지들이 잘 모르겠으면 김민석 총리가 답을 가르쳐줬잖아.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한다. 재선거는 한번 얘기해보자. 다 답을 가르쳐줬으면 정답을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은. 정답을 다 알려줬는데도 어제 알려줬잖아 김민석 총리가. 그런데도 답이 뭔지를 몰라. 그러고서 뭐 시나 나불거리고 앉아있고. 아니 이런 무능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니 그 보수 세력한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더 세게 치고 나가야죠 더 세게. 그리고 아까 뭐 뉴스 보도에도 나왔는데 김민석 총리가 우리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불 끄는 능력 보세요. 진짜 소방수 아닙니까?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 다 하자고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세 가지 요구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해서 재발을 막는 것. 이 세 가지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또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오늘 논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이 세 개를 가는 데 있어서 선관위의 거의 뭐 완전한 독립성, 참 그런 어떤 독립성을 보장해주려 했던 국민의 선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역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선의를 정말 제대로 시켜주려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재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수사, 그다음 우리가 공감한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국정조사가 있고 호구 특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그 과정에 대한 논의를 모으기 위한 뭔가 범국민적인 논의체 같은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대략 공감을 가진 거잖아요. 그거 다 하자고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세 가지 요구라고 말씀을. 자, 쿠쿠촐랑이님, 제가 마포인데 이 얘기 안 하려고 청래형하고 연이 있는데 요즘 제가 형 정말 왜 그래? 형 털보가 그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현실이에요. 털보가 대장. 그렇구나. 무섭구나. 털보가 왜 무섭지? 예, 털보 아니면 무능력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정청래는 저기서 문제가 벌써 발생을 한 겁니다. 무능력하니까 다른 사람의 능력에 기대는 거죠. 김어준이 아니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자신의 무능력을 알고 있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이 털보 눈치를 왜 봅니까? 김민석 총리가 털보 눈치 봅니까? 이재명 대표가 털보 눈치를 봐요. 우리 한준호 의원이 털보 눈치 봅니까? 안 보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무능하다라는 걸 오히려 입증해 주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리고 뭐 2030이 보수화돼 있고 이대남들이 이거는 뭐 답이 없다. 뭐 몽둥이로 찜질해야 돼.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또 문파 새끼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수건 진보건 다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들, 우리 젊은이들이 보수화된 건 어른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뭐 보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이거 뭐 뒤에도 제가 길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른들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종종 그 말씀 드리는데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에요. 응?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개판으로 사니까 애들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닦아놓고. 저는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잔소리 안 합니다. 제가 똑바로 살면 돼요. 아이들한테 뭘 공부를 해라, 뭘 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똑바로 살면은 아이들이 따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똑바로 안 살고 개판 쳐놨으니까 우리 20대 애들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잖아. 그럼 자기를 반성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뭘 탱크로 밀고 몽둥이로 뭘 찜질을 해? 그걸 말이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채우기가 그런 역 같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김어준이 저런 역 같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20, 30대가 질려버린 거야. 환멸을 느낀 거예요. 김민석 총리, 여기 지금 전현직 총학생회장단 친구들이 과거 뭐 전대협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한총련 친구들이에요? 지금 다 극우 보수 운동을 이끌고 있는 애들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한 거잖아. 그리고 걔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까? 다 하자. 다 하자는데. 그리고 틀린 말이 없으면 다 하면 되는 거지. 야, 니들은 보수니까 다 틀린 말이야.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민주당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아이들이 사회에 불만이 많은데 어른들이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니까 잠시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어른이 가서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니까 알아듣잖아 지금.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자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총리가 국민의 머슴이에요. 그 국민이 보수건 진보건 간에 총리는 국민의 머슴인 거야. 그 머슴의 입장에서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어떻게 하면 실행을 할지 고민을 하는 게 머슴의 자세지. 뭘 가서 가리키려고 그래. 틀린 말이 아니면 무조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말 한 게 뭐 있어? 쟤네들이 보수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선관위 개판 쳤고. 이게 이제 부정선관위 아니냐 이거야.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문제고. 재선거하자. 이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재선거 해야지 왜 안 해? 물론 김민석 총리는 그건 열어뒀어요. 열어둘 수밖에 없지. 지금 총리가 여기서 그럼 재선거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어쨌건 여야 간에 그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토론해보자 그랬어요. 토론해보자라는 뜻은 뭡니까? 재선거 할 수도 있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거 총리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재선거까지 다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김민석 총리는. 자, 그러니 저 친구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잖아.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라는데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으면 저놈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명분도 쌓고 또 그게 옳은 얘기면은 그 옳은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고. 무슨 뭐 국정조사 개헌이 왜 나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합수본 구성하고 국정조사하고 특검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선거 왜 못합니까? 재선거 하자고. 자,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이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하늘이 돋고 있잖아. 이걸 왜 안 해? 이거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이게? 여러분? 아니 장동혁이 진짜 우리 블랙 이재명, 우리 이재명의 블랙 요원 로타마님,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동혁이가 우리 정청래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재선거 하자니까. 민주당에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지금. 아니 뭐 서울에서만 재선거를 하자 이런 거 가지고 못 받아요 어차피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대가리가 나쁘기 때문에 정청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친문은 그래서 무능한 거예요. 쿠쿠철랑이님, 개엄날 국회에 가서 싸웠습니다. 집회 2030 여성들이 이 계엄의 1등 공신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뭘 안다고 그렇게 오랜 아스팔트에 있겠어요. 최평형님 말이 맞아요. 그 친구들은 이잼 옆에 있었어요. 아니 재선거를 지금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몇몇 정치인들이 그럼 서울에서만 재선거를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서울에서만 벌어진 일이면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많이 벌어졌으니까 서울에서만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 데서만 재선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냐고. 그리고 장동혁이 재선거를 어떻게 받아요? 말로 뻥을 치는 거야 지금. 2030 애들
꼬시려고 사기질 치는 거예요, 저게. 오세훈이 그걸 받겠습니까? 미쳤습니까? 그리고 장동혁이 입장에서 사실 받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오세훈이고 한동훈이고 다 날릴 수 있잖아, 지금. 예? 한동훈, 오세훈 다 살아 돌아왔는데, 장동혁의 최대 경쟁자들 아니에요. 장동혁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하고 오세훈이 제일 꼴 보기 싫은데, 재선거를 하면은 지금 둘 다 1% 차이로 이겼잖아. 둘 다 다시 한번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잖아. 장동혁은 진정성이 있겠다, 그죠? 이거 우리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네, 그죠? 제가 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뻥이 아닐 수 있겠어, 장동혁이. 오세훈하고 한동훈을 동시에 날리는 거면은 받을 수도 있겠네. 아니, 근데 재선거하면 나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재선거하면 뭐 문제 있습니까? 재선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돈 들어가서? 근데 저렇게 나라가 시끄러운 것보다 돈 좀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보다 저렇게 자꾸 시위대들이 며칠째 잠실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이 상황이 되는 것보다 재선거를 하는 게 사회적 비용이 덜 드는 거 아닌가? 하면 되잖아. 무서워요, 재선거? 한 9월 달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그래? 니네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면 되는 거잖아. 국정조사? 그래, 하자. 특검? 그래, 하자. 재선거? 그래, 하자. 지들끼리 싸움 난다니까. 못해요, 지들끼리 싸움 나서. 한동훈하고 오세훈하고 가만히 있겠어? 아니, 이런 좋은 기회를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 수 있는 걸 왜 민주당이 어영부영하고 있냐고. 이거는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판단 능력조차가 없어요, 정청래는. 이 상황을, 이게 처음 겪어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조차가 없다. 그게 근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민석 총리의 해법이 옳다. 그리고 이 정도예요. 저하고 김민석 총리의 관계가. 유시민 작가 오늘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관계야. 어제 제가 방송을 하니까 바로 오늘 김민석 총리가 대학생들 만나잖아. 우리 네트워크가, 우리 친석 네트워크가 이렇게 강력해. 어준아, 이거 몰랐지? 내일 방송에서 막 떠들어, 그지? 내일 또 방송에서 막 떠들고 막 또 행패 부리고 막 그래. 그래야 망하니까.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정치 철학의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하고 김민석 총리의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커넥션이 있고 무슨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쿠쿠촐랑이님, 여러 채널에서 최평형님 언급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박사님도 최평형님 얘기하더라고요. 뭘까요? 연대하자고 조만간 TV에서 뵐 거라서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 친명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능력으로 다 크는 거예요.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능력주의잖아. 그래서 유튜버들도 그러잖아요. 저부터 그러잖아. 이제 뭐 솔직히 제가 이게 뭐 깔때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친명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디 뭐 방송 나가가지고 다른 데랑 뭘 해가지고 그래서 컸습니까?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크는 거잖아요. 그 친명들은 그래야 돼요. 뭐 줄 잡아가지고 크고 무슨 방송 나가갖고 크고 저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만한 다 능력들이 있는데 우리 친명들은 다 그런 능력이 있잖아. 혼자서도 얼마든지 혼자서도 잘 커요. 우리는 그게 친명이야. 그래서 저는 친명 스피커답게 자기 힘으로 클 겁니다. 지금도 많이 컸어요, 그죠? 더 클 수도 없어 이제. 이게 무슨 1인 유튜버가 이 야심한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이게 동접이 1만 명씩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지금 이게 상황입니까 이게? 뭐 얼마나 더 커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밤 12시가 지금 넘었는데 동접이 10,000명이 넘었어. 그 얼마를 더 크란 얘기야 나보고.